여러분, 혹시 집에 잘생긴 하숙생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8세 시어머니와 65세 엄마 그리고 며느리가 함께 사는 평화로운 하숙집에 50대 훈남 도윤이가 나타났습니다. 문만 열렸을 뿐인데 시어머니의 허리 통증은 사라지고 엄마의 주름은 옅어지고 유일하게 정신 차린 며느리만 뭔가 이상하다 고 외칩니다. 간장게장 공략법, 귀 얇음 레벨 측정, 칭찬 단어 리스트, 사기꾼의 치밀한 작전과 좌충우돌 가족의 코믹한 대결. 과연 이 하숙집의 운명은? 어머, 이 남자 오니까 허리가 안 아파. 68세 순애 씨가 갑자기 허리를 쭉 펴며 외쳤습니다. 나도 오늘따라 주름이 덜 보이는 것 같아. 65세 연희 씨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감탄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 민정이는 짐을 들고 얼어붙었습니다. 이 집 완전 이상해. 사건의 발단은 사흘 전이었습니다. 평화로운 하숙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 하숙 가능할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정중하고 차분했습니다. 순애 씨는 연희 씨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목소리가 젊네. 남자 같은데? 두 사람은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언제 오시겠어요? 내일 오후에 뵙겠습니다. 다음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순애 씨와 연희 씨는 동시에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누가 더 빨리 문을 열까 신경전까지 벌였죠. 내가 열게. 아니 내가. 결국 순애 씨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도윤입니다. 문 앞에 선 청년은 50대 중반에 키 180에 단정한 얼굴에 공손한 태도까지 갖춘 완벽한 훈남이었습니다. 순애 씨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서 오세요. 연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고, 잘생겼네. 도윤이는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실례하겠습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짐을 정중하게 들고 고개까지 숙이는 모습. 두 어머니의 심장은 이미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2층 계단에서 지켜보던 민정이는 직감했어요. 뭔가 수상한데. 하지만 이미 두 어머니는 다른 세상으로 가 있었죠. 방은 2층 맨 오른쪽이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이라니. 그냥 이모라고 해요. 연희 씨는 벌써 얼굴이 빨개졌어요. 순애 씨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모라니. 그냥 순애 씨라고 불러요. 민정이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작됐네. 도윤이가 짐을 풀러 2층으로 올라간 후 거실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봤어? 저 키 180은 되는 것 같던데. 순애 씨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키만? 얼굴 좀 봤어? 완전 배우 같더라. 연희 씨도 질세라 맞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들었어? 너무 좋더라. 예의도 바르고 신발도 가지런히 벗고. 두 사람은 소녀처럼 수다를 떨었어요. 민정이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들이 완전히 맛이 갔네. 하지만 두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애 씨는 갑자기 허리를 펴며 말했어요. 신기하다. 허리가 안 아파. 진짜 아까까지 아팠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아파. 연희 씨는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나도 주름이 덜 보이는 것 같아. 진짜? 응, 진짜. 민정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들, 그게 말이 돼요? 사람이 왔다고 갑자기 허리가 안 아프고 주름이 사라져요? 그런가? 순애 씨는 다시 허리를 만져봤어요. 진짜네. 안 아파. 그건 어머니가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 긴장? 내가 왜 긴장해? 순애 씨는 당당하게 말했지만 얼굴은 이미 빨개져 있었어요. 연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긴장 안 했는데? 엄마, 지금 볼이 빨개졌어요. 날씨가 더워서 그래. 민정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집 진짜. 그날 저녁 식사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민정이와 순애 씨가 대충 간단하게 준비했을 텐데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순애 씨는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뭐 해드릴까? 어머니,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아니야. 첫날인데 뭔가 특별한 걸 해줘야지. 순애 씨는 벌써 두부도 꺼내고 고기도 꺼내고 온갖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 씨도 거들었어요. 나도 도울게. 엄마는 쉬셔요. 아니야. 나도 할 거야. 두 사람은 부엌에서 정신없이 요리를 시작했어요. 민정이는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소엔 라면도 귀찮아 하시더니 오늘은 웬 요리 대회. 30분 후 식탁에는 상차림이 어마어마하게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나물 3가지, 심지어 잡채까지. 어머니들, 이게 다 뭐예요? 하숙생 온 첫날인데 잘 대접해야지. 순애 씨는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연희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민정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도윤이가 2층에서 내려왔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도윤이는 상차림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순애 씨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자, 앉으세요.
드세요. 감사합니다. 도윤이는 공손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도윤이는 한 입 먹더니 감탄했어요. 우와,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는 처음이에요. 순애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짜? 그렇게 맛있어? 네, 진심이에요. 어머님 손맛이 정말 대단하세요. 아이고, 그렇게까지. 순애 씨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입꼬리는 귀까지 올라갔어요. 연희 씨도 질세라 말했습니다. 이 나물은 내가 무쳤어요. 아, 그러세요? 정말 맛있어요. 간이 딱 맞아요. 그치? 내가 간 맞추는 건 자신 있거든. 연희 씨도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민정이는 그 모습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칭찬 좀 하는데 과하게 하는 것 같은데. 민정이는 도윤이를 힐끔 쳐다봤어요. 도윤이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민정이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밥을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엔 민정이가 혼자 했는데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가 할게요. 도윤이가 벌떡 일어나 접시를 들었어요. 아니야, 손님이 무슨 설거지를. 순애 씨가 말렸지만 도윤이는 이미 부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하는 게 당연하죠. 도윤이는 능숙하게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두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렇게 살림까지 잘하다니. 진짜 잘 키웠네. 민정이만 혼자 의아해했어요. 너무 완벽한데. 오히려 이상한 것 같은데. 하지만 두 어머니는 이미 도윤이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이는 자기 방에서 누워 있었어요. 뭔가 이상해. 너무 완벽해. 민정이는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그냥 느낌이었죠. 내일부터 지켜봐야겠어. 민정이는 그렇게 다짐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정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도윤이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부엌으로 가니 이미 도윤이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났어요? 민정이는 놀라며 물었어요. 네, 저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도윤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도윤이는 커피를 내려주었어요. 민정이는 커피를 받아 마시며 도윤이를 관찰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커피까지 내려주고 너무 친절한데. 민정이는 의심의 눈초리로 도윤이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도윤이는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네, 산책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민정이는 짧게 대답했어요. 도윤이는 민정이의 차가운 반응에도 개의치 않고 밝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람 진짜 뭐지? 민정이는 점점 더 의심이 커졌어요. 아침 식사 시간 순애 씨와 연희 씨도 식탁에 모였습니다. 도윤 씨 잘 잤어요? 순애 씨가 물었어요. 네, 정말 편히 잤어요. 방도 좋고 이불도 포근하고. 그래, 다행이다. 순애 씨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연희 씨도 말했어요. 오늘 뭐 할 거예요? 오늘은 집 근처 산책하고 저녁에는 책 읽으려고요. 책? 무슨 책? 요즘 인문학 책 읽고 있어요. 오, 똑똑하네. 두 어머니는 감탄했어요. 민정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인문학 책 진짜 읽는 건가? 아니면 또 보여주기용인가? 식사가 끝나고 도윤이는 산책을 나갔어요. 민정이는 그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봤습니다. 뭔가 꼬리를 잡아야 해. 민정이는 결심했어요. 하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도윤이는 너무나 조심스럽게 행동했거든요. 일단 계속 지켜보자. 민정이는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도윤이가 들어온 지 3일째. 순애 씨와 연희 씨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부터 전쟁이었어요. 오늘은 내가 국을 끓일게. 순애 씨가 먼저 선언했습니다. 그럼 나는 반찬을. 연희 씨도 지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부엌에서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민정이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평소엔 토스트도 귀찮아 하시더니 그날 아침 순애 씨는 뭔가 다른 옷을 입고 나왔어요. 민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순애 씨는 브이넥 앞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평소엔 절대 입지 않던 그 앞치마였죠. 이거 오래돼서 꺼내 입어봤어. 평소엔 안 입으시잖아요. 날씨가 더워서 그래. 순애 씨는 변명했지만 얼굴은 이미 빨개져 있었어요. 바로 그때 연희 씨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연희 씨도 평소와 달랐어요. 머리를 묶던 고무줄을 풀고 머리카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왜 머리를 풀었어요? 이게 더 어려 보인대. 누가 그래요? 인터넷에서 봤어. 연희 씨도 어색하게 웃었어요. 민정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들, 설마. 민정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도윤이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도윤이는 밝게 인사했어요. 순애 씨와 연희 씨는 동시에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미소를 지으며 심지어 발끝까지 세웠어요. 민정이는
그 모습을 보고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이 집 끝났다. 아침 식사가 시작됐어요. 오늘도 상차림이 화려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도윤이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잘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순애 씨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이렇게 잘 먹어도 되나 싶어요. 당연하죠. 많이 드세요. 연희 씨도 밝게 웃었어요. 식사 중에 순애 씨가 슬쩍 물었습니다. 도윤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저요? 다 좋아해요. 특히 된장찌개를 정말 좋아하는데 어머님이 끓여주신 건 최고예요. 진짜? 그럼 내일은 된장찌개 끓여줄게. 순애 씨는 신이 났어요. 연희 씨도 질세라 물었습니다. 미역국은 어때요? 미역국도 좋아해요. 특히 소금 간이 적당한 게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내일은 내가 미역국 끓여줄게. 연희 씨도 뿌듯해했어요. 민정이는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셰프 대회 열리나? 식사가 끝나고 도윤이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순애 씨가 먼저 일어났어요. 아니, 내가 할게. 연희 씨도 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설거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어요. 내가 할게. 아니, 나.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도윤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두 분 다 정말 좋으신 분들이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두 사람은 동시에 대답했어요. 민정이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집의 정상인은 나밖에 없어. 오후가 되었습니다. 순애 씨와 연희 씨는 거실에 앉아서 수다를 떨었어요. 도윤 씨, 정말 좋은 청년이야. 그치? 예의도 바르고, 요리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하고. 두 사람은 도윤이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민정이는 그 옆을 지나가며 말했어요. 어머니들, 너무 티내지 마세요. 뭘 티낸다니 무슨 소리야. 두 사람은 발끈했지만 얼굴은 이미 빨개져 있었어요. 민정이는 고개를 저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는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순애 씨와 연희 씨는 동시에 반겼습니다. 산책 어땠어요?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대화는 화기애애했어요. 하지만 민정이는 2층 계단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민정이는 도윤이가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도윤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이는 복도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방문 틈새로 소리를 들어보려고 했죠.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뭐 하는 거지? 민정이는 궁금했지만 더 이상 가까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내일은 꼭 꼬리를 잡겠어. 민정이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한편 도윤이의 방 안에서는 도윤이는 노트북을 켜고 뭔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이런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숙집 공략 일지 3일차. 순애 씨 요리 칭찬에 매우 약함. 계속 칭찬 유지. 연희 씨 외모 칭찬에 반응 좋음. 젊어 보인다는 말 효과적. 민정 며느리 의심 많음. 조심해야 함. 다음 계획. 된장찌개 미역국 칭찬 계속, 설거지, 청소 등 적극적으로 도움, 실내 구축 후 금전 차용 시도. 도윤이는 노트북을 닫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조롭군. 도윤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하면 돼. 다음 날 아침, 순애 씨는 약속대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도윤 씨, 오늘 된장찌개예요. 와, 정말 기대되네요. 도윤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시작됐어요. 도윤이는 된장찌개를 한 입 먹더니 감탄했어요. 우와, 이건 정말 어때요? 순애 씨는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이건 예술이에요. 정말 최고예요. 아이고, 그렇게까지. 순애 씨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연희 씨는 살짝 질투가 났습니다. 내일은 내가 더 맛있는 걸 해줄 거야. 민정이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완전 경쟁 체제네. 그날 오후, 민정이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해. 민정이는 도윤이의 행동을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했거든요. 이 사람, 진짜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민정이의 감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정이는 도윤이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엔 꼭 증거를 잡겠어. 민정이는 방에서 나와 복도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의 방문 앞에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아직 안 자나. 민정이는 벽에 바짝 붙어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0분, 20분, 30분. 민정이의 다리는 점점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야.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도윤이의 방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걸렸어요. 민정이는 황급히 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도윤이는 복도를 둘러보더니 화장실로 향했어요. 지금이다. 민정이는 몸을 낮춘 채 도윤이의 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민정이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어요. 화면에는 저게 뭐지? 민정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더 가까이 가야 하는데. 민정이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이는 황급히 계단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도윤이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민정이는 계단 아래에서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꼈습니다. 휴, 거의 들킬 뻔했어. 민정이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내일은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민정이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민정이는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탐정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정신 차린 사람은 나뿐이야. 민정이는 스마트폰으로 사기꾼 잡는 법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온갖 조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증거 확보가 최우선. 행동 패턴을 관찰하라. 녹음은 필수. 민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어요. 좋아. 나도 프로처럼 해보자. 다음날 아침, 민정이는 일부러 일찍 일어났습니다. 도윤이가 아침 산책을 나간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오늘은 꼬리를 밟아주마. 민정이는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심지어 마스크까지 착용했습니다. 완벽한 변장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민정이는 체력이 약했습니다. 아주 많이요. 도윤이는 성큼성큼 앞서가는데 민정이는 벌써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빨리 걷는 거야? 5분도 안 돼서 민정이의 종아리가 땡겨왔습니다. 쥐가 났어. 민정이는 급히 가로수 뒤에 숨어서 종아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지나가던 동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화장실 급해요? 아니에요. 저 그냥 스트레칭이요. 민정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대답했지만 그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나갔어요. 도윤이는 이미 저 멀리 사라진 뒤였습니다. 망했다. 그날 저녁 민정이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추격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집에서 감시하는 게 낫겠어. 민정이는 도윤이의 방문 앞 복도 끝에 숨어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몸을 낮추고 최대한 소리 안 나게 움직이며 벽에 바짝 붙어 있었죠. 이번엔 완벽해.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민정이는 무릎이 좋지 않았거든요. 쪼그리고 앉은 지 10분도 안 돼서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민정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내 무릎, 내 불쌍한 무릎.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윤이의 방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밖에 누구 계세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이는 혼비백산했어요. 일어서려고 했지만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죠. 결국 그대로 네 발로 기어서 벽 뒤로 숨었습니다. 누구세요? 도윤이가 복도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민정이는 벽 뒤에서 완전히 정지 자세를 취했습니다. 숨도 못 쉬고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고 심지어 심장 소리마저 들킬까봐 걱정했어요. 제발 모르고 들어가. 다행히 도윤이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듯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민정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휴, 살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민정아, 뭐해? 연희 씨가 나타났어요. 복도 저쪽 끝에서 걸어오며 민정이를 발견한 겁니다. 민정이는 여전히 네 발로 바닥에 엎드려 있는 상태였어요. 엄마, 왜 기어다녀? 요즘 그게 유행이야? 연희 씨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민정이는 황당했지만 변명이 필요했어요. 저 렌즈를 떨어뜨려서요. 찾고 있었어요. 렌즈? 넌 렌즈 안 끼는데? 새로 산 거예요. 민정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연희 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말했어요. 그래? 그럼 나도 도와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찾을게요. 민정이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연희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지나갔어요. 민정이는 그제야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욱신거렸어요. 바로 그때 순애 씨도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민정아, 아까부터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왜 복도에서 기어다녀? 순애 씨는 팔짱을 끼고 민정이를 쳐다봤어요. 저 운동이에요. 요즘 이런 운동이 유행이래요. 민정이는 또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순애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 TV에서 봤어. 크롤링. 아니, 크리핑? 크롤링이요. 그래, 그거. 요즘 사람들이 네 발로 기어
기어다니면 척추에 좋다더라. 순애 씨는 진심으로 믿는 것 같았어요. 민정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나도 해볼까? 순애 씨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안 돼요. 왜? 나도 척추 안 좋은데. 순애 씨는 벌써 네발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는 황급히 순애 씨를 일으켜 세웠어요. 나중에 같이 해요. 그래, 약속이다. 순애 씨는 신이 나서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정이는 그 자리에 남아서 한참 동안 한숨만 쉬었어요. 나 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다음 날 밤 민정이는 마지막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증거를 찾겠어. 민정이는 도윤이가 샤워하러 간 틈을 노렸어요. 방에 몰래 들어가서 뭔가 수상한 게 없는지 확인하려고 했죠. 좋아. 이번엔 무릎도 괜찮고 체력도 준비됐어. 민정이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깔끔했어요. 너무 깔끔했죠. 의심스러울 정도로요. 뭔가 있을 거야. 민정이는 책상 서랍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노트북, 펜, 수첩, 평범한 물건들만 있었어요. 다음은 옷장. 민정이는 옷장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옷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양복, 셔츠, 청바지. 여기도 없네. 민정이는 실망하며 옷장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찾으시는 게 있나요? 뒤에서 도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이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이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샤워를 벌써 끝낸 거죠. 아, 도윤 씨, 제 방에서 뭐 하세요? 도윤이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민정이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저기, 빨래를 넣으려고요. 빨래요? 제 방에요? 아니, 실수로 잘못 들어온 거예요. 민정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방을 황급히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민정이는 벽에 머리를 쿵 부딪혔어요. 나 완전 바보야. 그날 밤 민정이는 자기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했습니다. 망신만 당했어. 증거는커녕 의심만 샀어. 근데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도윤이는 왜 그렇게 침착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냈을 텐데 도윤이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민정이는 이불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나 진짜 이러고 싶은 건가? 민정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로서, 딸로서 이 집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존심도 많이 상했죠. 내일은 제대로 해보자. 민정이는 그렇게 다짐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이는 몰랐어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다음날 아침 민정이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말자. 엄마들한테 말해야 해. 민정이는 거실에 순애 씨와 연희 씨를 불러 모았어요. 어머니,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민정이를 쳐다봤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순애 씨가 물었어요. 민정이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저 사람 이상해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애 씨와 연희 씨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민정아, 사람을 좀 좋게 봐야지. 순애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의심만 하고 살면 주름만 늘어. 연희 씨도 맞장구 쳤어요. 민정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엄마, 저 진심이에요. 저 사람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요. 뭘 숨긴다는 거야? 그게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민정이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거든요. 순애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정아, 내가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도윤 씨는 정말 착한 분이야. 맞아. 예의도 바르고 인사도 잘하고. 연희 씨도 거들었습니다. 민정이는 답답했어요. 어머니들, 그게 다 연기일 수도 있잖아요. 연기? 무슨 드라마를 찍나? 순애 씨가 되물었습니다. 민정이는 참다 못해 말했어요. 어제 그 사람 방에서 서류 뒤지는 거 봤어요. 서류? 두 사람이 동시에 되물었습니다. 네, 분명히 우리 집 서류를 뒤지고 있었어요. 순애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민정아, 우리 집 서류라는 게 사실 치킨 쿠폰밖에 없는데? 네. 민정이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우리 집에 무슨 대단한 서류가 있다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 민정이가 말을 이으려는데 갑자기 연희 씨가 발끈했어요. 잠깐, 치킨 쿠폰이 뭐 어때서? 그거 소중하다고. 엄마, 10장 모으면 치킨 한 마리인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연희 씨는 진지했습니다. 아주 진지했어요. 순애 씨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 우리 지금 8장 모았어. 2장만 더 모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쿠폰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두 사람은 갑자기 치킨 쿠폰 얘기로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어요. 민정이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들, 지금 주제가 치킨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다른 세계에 가 있었어요. 근데 순애 씨,
그 쿠폰 어디 뒀어요? 내가 서랍에 잘 보관해뒀지. 확인해봐야겠어요. 혹시 도윤 씨가 쿠폰을 훔쳐갔으면 어떡해? 연희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설마 쿠폰을? 순애 씨도 놀라서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급히 순애 씨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정이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나 지금 뭘 본 거지? 잠시 후 두 사람은 안도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이다. 쿠폰 다 있어. 휴, 놀랐네. 민정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들, 다시 도윤 씨 얘기로 돌아가요. 아, 맞다. 순애 씨가 손뼉을 쳤습니다. 민정아. 그래서 도윤 씨가 뭘 뒤졌다는 거야? 그게 제가 정확히 본 건 아닌데. 봤어? 안 봤어? 연희 씨가 따져 물었어요. 직접 보진 못했지만 분명히 수상한 행동을 했어요. 수상한 행동이 뭔데? 그게 방문을 잠그고 뭔가 하더라고요. 순애 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정아. 방문 잠그는 게 수상해? 그럼 너도 방문 잠그잖아. 그건 민정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연희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민정아.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도윤 씨한테 미안하게. 엄마, 내 말 좀 들어봐요. 우린 충분히 들었어. 근데 내 말엔 증거가 없어. 순애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정이는 답답했어요. 그럼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민정이는 화가 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남은 두 사람은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민정이가 왜 저래? 스트레스 받나 봐. 두 사람은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 뭔가 있는 걸까? 그날 저녁 민정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애 씨와 연희 씨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민정이 방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민정이 밥은 먹어야 하는데 내가 갖다 줄까? 연희 씨가 민정이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정아, 밥 먹어. 안 먹을래요. 화났어? 대답이 없었어요. 연희 씨는 한숨을 쉬고 돌아왔습니다. 저기 삐졌어. 그냥 놔둬. 배고프면 나올 거야. 두 사람은 그렇게 식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도윤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식사 준비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순애 씨는 손사래를 쳤지만 도윤이는 이미 부엌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제가 설거지는 할게요. 아이고, 고마워라. 순애 씨와 연희 씨는 또 한 번 도윤이의 매너에 감탄했습니다. 역시 착한 분이야. 두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정이 방문 틈새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이를 갈았어요. 저 연기 정말 완벽하네. 민정이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도윤이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요. 그리고 민정이는 결심했어요. 혼자서라도 증거를 찾아내고 말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정이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도윤이가 외출한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온다고 했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민정이는 도윤이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콩콩 뛰었어요. 들어가자. 이번엔 제대로 찾아내자. 민정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깔끔했어요. 민정이는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첫 번째 서랍 펜, 노트, 충전기. 두 번째 서랍 양말, 손수건. 세 번째 서랍 뭐지? 이거. 민정이는 검은색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을 꺼내서 지퍼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민정이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뭐야? 민정이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노년층 공략 매뉴얼, 목표 대상 50대에서 70대 여성, 간장게장 약점, 수제 간장게장의 약함, 집에서 만든 거예요? 라는 말에 즉각 반응. 레시피 공유 제한 시 신뢰도 50. 귀 얇음 단계. 1단계 보통 일반적인 칭찬에 반응. 2단계 상위 과장된 칭찬에도 반응. 3단계 최상위 모든 칭찬을 진심으로 받아들임. 현재 대상 연희 씨 3단계 확인됨. 예의 칭찬 효과. 품이 있으시네요. 즉각 신뢰 상승. 단아하세요. 미소 유발. 호감도 30. 속이 깊으세요. 진지한 대화 모드 전환. 칭찬 단어 목록. 품위. 단아함, 속 깊다, 고상하다, 세련됐다, 젊어 보인다, 피부가 좋다, 목소리가 곱다, 요리 솜씨가 대단하다, 센스가 있다, 비상시 대응, 칭찬 반복, 과거 이야기 경청, 고개 끄덕이며 공감 표시, 정말 대단하세요. 연발, 주의사항, 과도한 칭찬은 의심을 살 수 있음. 며느리나 딸의 감시주의, 서류는 절대 노출 금지. 민정이는 서류를 읽으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민정이는 다른 서류도 꺼내봤어요. 두 번째 서류에는 순애 씨와 연희 씨의 특징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 씨 프로필, 나이 68세, 성격 다정다감, 요리 자부심 강함, 약점 간장게장, 청국장, 칭찬 포인트 요리, 살림 솜씨, 특이사항 단아하다는 말에 즉각 반응, 공략 난이도, 연희 씨 프로필, 나이 65세, 성격 활달함,
외모에 관심 많음, 약점 젊어 보인다는 칭찬, 칭찬 포인트 외모, 패션 센스, 특이사항기 얇음 최상위 등급, 공략 난이도. 민정이는 서류를 읽으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완전 게임 공략집이잖아. 민정이는 다른 서류들도 확인했어요. 세 번째 서류에는 하숙집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숙집 자산조사, 건물 시세 약 5억 원, 예금 약 2억 원 추정, 귀중품 금반지, 금목걸이 등 기타 치킨 쿠폰 8장 같이 무시함. 최종 목표 신뢰 확보 후 금전 차용 또는 결혼 제한을 통한 자산 접근. 예상 소요기간 3개월에서 6개월. 민정이는 서류를 다 읽고 난 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짜 사기꾼이었어. 민정이는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내가 맞았잖아. 내가 맞았다고. 민정이는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민정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이는 화들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순애 씨와 연희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엄마, 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연희 씨가 물었어요. 민정이는 서류를 꽉 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들, 이것 좀 보세요. 민정이는 서류를 두 사람에게 건넸어요. 순애 씨와 연희 씨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하게 읽더니 이게 뭐야? 두 사람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푸아하하, 연희 씨가 갑자기 터져 나왔어요. 엄마, 이게 뭐야? 나 귀 얇음 최상이야. 하하. 연희 씨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순애 씨도 서류를 읽으며 피식 웃었어요. 나는 단아하다는 말에 체크돼 있네. 하하. 어머니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민정이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공략 난이도가 별 2개래. 나 그렇게 쉬워? 나는 별 하나야. 하하. 내가 이긴 거야. 아니, 별이 적을수록 쉽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진 거네. 두 사람은 잠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민정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들, 지금 순위 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기당할 뻔했다고요. 아, 맞다. 순애 씨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연희 씨도 웃음을 멈췄어요. 그래, 이건 심각한 문제야. 두 사람은 다시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가 공략당한 거야? 이게 다 계획이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입을 열었어요. 우리 바보였네. 민정이는 두 사람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았잖아요. 순애 씨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나저나 치킨 쿠폰 같이 무시함? 이건 좀 빡치네.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민정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로 나왔어요. 민정이가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쳐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민정이가 물었어요. 순애 씨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내쫓아야지. 맞아. 당장 나가라고 해야 해. 연희 씨도 거들었어요. 민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내쫓으면 안 돼요.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경찰까지? 네, 이건 명백한 사기 시도예요.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도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얼어붙었어요. 도윤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다들 왜 그렇게 진지하게 앉아 계세요? 도윤이는 활짝 웃으며 물었어요. 민정이는 서류를 재빨리 숨겼습니다. 순애 씨와 연희 씨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저 씻고 올게요. 도윤이는 의심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휴, 들킬 뻔했네. 이제 어떻게 하지? 민정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결판을 내요. 결판? 네, 도윤 씨를 불러서 증거를 들이대는 거예요. 순애 씨와 연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세 사람은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오늘 밤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저녁 8시, 거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정이, 순애 씨, 연희 씨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도윤이의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죠. 도윤 씨, 잠깐 나와보세요. 민정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왜 그러세요? 도윤이는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민정이는 도윤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어요. 도윤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윤 씨, 이제 그만합시다. 민정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뭘요? 연기요. 이제 그만하라고요. 도윤이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거 보세요. 민정이는 서류를 도윤이 앞으로 밀었어요. 도윤이는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당신 방에서 찾은 거예요. 뭐라고 변명하실 건가요? 도윤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해입니다. 오해? 민정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게임 공략집인가요? 저는 도윤이는 말을 더듬었어요. 순애 씨가 발끈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우리 다 봤어요. 그래요. 당신이 우릴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 적혀 있더라고요. 연희 씨도 화를 냈어요.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민정이는 어이없어 했어요.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도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저한테 빚이 있어요. 도윤이는 고개를 들고 세 사람을 쳐다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을 남기셨어요. 병원비도 있고 저는 그 빚을 갚아야 했어요. 그래서 사기를 친 거예요? 민정이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숙집을 구하러 온 거였어요. 하지만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도윤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애 씨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조금 동정심이 생겼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도윤이는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희 씨는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한 짓은 범죄예요. 알고 있습니다. 민정이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금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잠깐, 도윤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봐주라고요? 저 정말 돈만 갚으면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도윤이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민정이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요. 당신 같은 사람은 다시 또 할 거예요. 민정이는 경찰에 전화를 걸으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잠깐만요. 순애 씨가 민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민정아,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정이는 어리둥절했어요. 연희 씨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좀 급한 것 같아. 엄마도요? 민정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순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애가 아버지 빚 때문에 그랬다잖아. 그래도 사기는 사기예요. 알지만 순애 씨는 도윤이를 쳐다봤어요. 도윤이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연희 씨도 말했어요. 우리가 아직 피해를 입은 건 아니잖아.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정이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애 씨와 연희 씨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둘 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쉽게 사람을 내치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민정아, 이번 한 번만. 어머니, 민정이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민정이는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들, 정말 이러실 거예요?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좋아요. 어머니들이 그러시면 할 수 없죠. 민정이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 못해요. 민정아, 도윤씨, 짐 싸세요. 오늘 밤까지 나가야 해요. 민정이는 차갑게 말했어요.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이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민정이와 두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민정아, 화났지? 순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민정이는 짧게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애 씨와 연희 씨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우리 잘한 거겠지? 모르겠어. 두 사람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30분 후 도윤이가 짐을 싸서 현관으로 나왔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도윤이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애 씨와 연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윤이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잠깐 순애 씨가 도윤이를 불렀어요. 도윤이는 돌아섰습니다. 네. 순애 씨는 지갑에서 돈을 꺼냈어요. 이거 어머님, 이거라도 받아. 당장 갈 데도 없을 텐데. 순애 씨는 10만 원을 도윤이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이는 눈물이 글썽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연희 씨도 지갑을 꺼냈어요. 나도. 이거. 연희 씨도 10만 원을 건넸습니다. 도윤이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그냥 가. 순애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숙이고 현관문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 씨와 연희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우리 또 당한 거 아니야? 연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순애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민정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갔어요? 응, 그렇군요. 민정이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어요. 세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날 밤 하숙집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정이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순애 씨와 연희 씨도 주방에 나타났어요. 민정아. 네. 민정이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제 일로. 괜찮아요. 어머니들 마음은 이해해요. 민정이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순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할 것 없어요. 민정이는 식탁에 밥을 차렸어요. 세 사람은 아침을 먹었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연희 씨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성배 순경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순경님, 무슨 일이세요? 어제 신고가 들어와서요. 신고? 연희 씨는 어리둥절했어요. 민정이와 순애 씨도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신고요? 민정이가 물었어요. 도윤 씨라는 분에 대한 사기 신고가 들어왔어요. 네. 세 사람은 동시에 놀랐습니다. 누가 신고했는데요? 익명 신고였어요. 아마 이 동네 분인 것 같던데. 성배 순경은 수첩을 꺼내 보였어요. 도윤 씨, 지금 어디 계세요? 어제 나갔어요. 순애 씨가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성배 순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혹시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나요? 민정이는 도윤이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하고 연락드릴게요. 성배 순경은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세 사람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가 신고한 거지? 연희 씨가 중얼거렸어요. 민정이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마 동네 누군가가 수상하게 여겨서 신고한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순애 씨가 물었습니다. 경찰이 조사할 거예요. 민정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세 사람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때 순애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아, 네, 우리 어제 잘못한 것 같아. 순애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연희 씨도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너무 순진했어. 민정이는 두 사람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죠 뭐. 민정이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세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음이 터졌어요. 우리 참 바보 같았지? 맞아. 완전 바보들. 세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비록 속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함께 웃을 수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도윤이의 서류들이 여전히 펼쳐져 있었어요. 이 서류들 어떻게 할까? 연희 씨가 물었습니다. 버려야죠. 민정이가 대답했어요. 그냥 버리기는 아까운데. 순애 씨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왜 아까워요? 그냥 우리 흑역사잖아. 순애 씨는 서류를 다시 읽으며 피식 웃었어요. 나 단아하다고 체크돼 있네. 하. 연희 씨도 웃었습니다. 나는 귀 얇음 최상위. 창피해. 민정이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우리 어처구니 없었어요. 세 사람은 한참 웃었습니다. 웃다가 갑자기 순애 씨가 말했어요. 근데 솔직히 도윤이가 잘생기긴 했잖아. 어머니. 민정이는 놀라서 소리쳤어요. 왜? 사실이잖아. 어머니,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알아. 알지만 잘생긴 건 잘생긴 거고. 순애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희 씨도 거들었어요. 맞아.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 엄마까지요? 민정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들, 정말. 하지만 민정이도 속으로는 인정했습니다. 도윤이가 외모는 정말 괜찮았다는 걸요. 그래도 잘생겨도 사기는 사기죠. 민정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알아. 두 어머니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애 씨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나저나 이 서류 어떻게 할까? 버려요. 아니, 그냥 버리면 아깝잖아. 어머니, 왜 아까워요? 이건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야. 순애 씨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정이는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인생의 한 페이지예요. 그래도 이렇게 설레본 게 언제야? 순애 씨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연희 씨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나도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어. 엄마들, 정신 차려요. 민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두 어머니는 이미 다른 세계에 가 있었어요. 그래, 이 서류 간직하자. 어디에 보관할까? 서랍에 넣어두자. 두 사람은 서류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민정이는 황급히 말렸습니다. 안 돼요. 이거 증거물이에요. 증거물은 경찰한테 줬잖아. 이건 사본이에요. 그럼 사본은 우리 거잖아. 순애 씨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정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세 사람은 타협했습니다. 서류를 봉지에 넣고 위에 크게 쓰기로 했어요. 사기꾼에게 설렌 기록 비공개. 절대 열어보지 말 것. 특히 손님 앞에서. 민정이가 매직으로 글씨를 쓰는 동안 두 어머니는 옆에서 킥킥거렸어요. 이거 나중에 보면 웃기겠다. 맞아. 우리 손주들한테 보여줄까? 절대 안 돼요. 민정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웃음이 터졌어요. 웃다가 순애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뭐가요? 우리가 진짜 피해를 입기 전에 알게 돼서. 순애 씨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연희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만약 돈을 빌려줬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민정이도 동의했어요.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순애 씨가 민정이의 손을 잡았어요. 민정아, 고마워. 네, 내가 계속 의심해줘서 우리가 큰일 날 뻔했어. 맞아, 우리 민정이가 지켜줬네. 연희 씨도 민정이를 안았습니다. 민정이는 눈물이 글썽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며느리 최고야. 우리 딸 최고.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오해와 갈등이 사라졌어요. 가족이란 이런 거니까요. 서로 싸우고 화해하고 함께 웃는 것. 저녁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순애 씨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연희 씨는 나물을 무치고 민정이는 밥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끼리 먹자. 순애 씨가 밝게 말했어요. 좋아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나저나 다음 하숙생은 언제 구할까? 연희 씨가 물었어요. 당분간은 쉬어야죠. 민정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좀 쉬자. 순애 씨도 동의했어요. 세 사람은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하숙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비록 작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니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하숙, 가능할까요? 문 앞에 선 26살 가람. 세 사람은 신분증부터 확인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도요. 부모님 전화번호도요. 가람은 땀을 뻘뻘 흘렸어요. 저 그냥 방 하나 구하러 온 건데요. 세 사람은 킥킥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최근에 좀 사기꾼한테 당할 뻔해서요. 가람은 하숙집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후 가람은 모범 하숙생이었어요. 청소도 돕고 요리도 거들고 어느 날 저녁 민정이는 가람의 방문 앞을 지나가다 멈췄어요. 네, 다음 주부터 촬영 들어가요. 어르신들 모르시는데. 민정이는 순애 씨와 연희 씨를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가람의 방 앞에서 모든 걸 들었어요. 다큐멘터리, 숨겨진 카메라. 다음 날 아침 거실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민정이가 입을 열려는 순간 가람아, 순애 씨가 먼저 말했어요. 네, 우리 다 알아. 네, 가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연희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다큐멘터리 PD라는 거, 우릴 몰래 찍으려 한다는 거. 어떻게? 민정이가 대답했습니다. 어제 전화하는 거 다 들었어요. 가람은 창백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그런데 순애 씨가 활짝 웃었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네, 우리 찍어줘. 가람은 더욱 어리둥절했어요. 연희 씨가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TV 나가고 싶었어. 그치, 순애 씨? 맞아. 우리 인생도 보여줄 게 많다고. 민정이도 웃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정식으로 허락받고 찍어요. 숨겨진 카메라 같은 건 없고요. 가람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 3명 협력해서 대박 다큐 만들자. 순애 씨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작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찍을까? 시니어들의 진짜 일상. 맞아.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도윤이한테 당했던 이야기도. 순애 씨가 말했어요. 사기 예방 교육용으로 딱이지. 연희 씨도 신났어요. 우리가 직접 재현하자. 내가 도윤이 역할 할게. 엄마가요? 응, 나 연기 자신 있어. 네 사람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3개월 후 다큐멘터리 시니어 가족의 진짜 이야기가 방송됐습니다. 도윤이 사건 재현, 세 사람의 좌충우돌 일상. 가람이의 고백까지. 시청률 대박. 너무 재밌어요. 사기 예방 교육 제대로네요. 세 분 캐릭터 최고.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하숙집 거실에서 네 사람은 환호했어요. 우와, 우리 떴다. 이제 연예인이야. 순애 씨와 연희 씨는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민정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들, 이제 방송 섭외 들어오겠는데요. 진짜? 바로 그때 가람의 전화가 울렸어요. 네, 예능 프로그램이요? 네, 출연하겠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6개월 후 하숙집은 이제 작은 연예인 사무소가 됐어요. 순애 씨는 요리 예능에, 연희 씨는 시니어 패션쇼에, 민정이는 토크쇼에. 오늘도 촬영 가야죠. 당연하지. 우리 이제 프로야. 현관에서 세 사람이 단체로 나가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누구세요?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어요. 도윤이었습니다. 그 사기꾼 도윤이. 어머님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도윤이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순애 씨는 팔짱을 꼈습니다. 뭐하러 왔어? 제가 방송 봤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출연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사기꾼의 반성. 그런 걸로. 세 사람은 서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푸아하. 이 사람 진짜 설마 우리한테 다시? 도윤이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죄송합니다. 저 정말.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도윤 씨,
우리 이제 달라요. 쉽게 안 넘어가요. 알아요. 그래서 더 죄송하고 순애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솔직히 내 얘기도 재밌을 것 같긴 해. 그치? 맞아. 사기꾼의 심리 같은 거. 연희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정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아요. 대신 진짜 반성하는 모습 보여야 해요. 연기 아니고요. 네, 약속합니다. 도윤이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촬영장, 순애 씨, 연희 씨, 민정이, 가람, 그리고 도윤까지 5명이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어요. 자, 오늘은 특별편입니다. 사기꾼 도윤 씨의 반성록, PD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속였고, 순애 씨가 말을 끊었어요. 근데 우리도 배웠어. 조심해야 한다는 거. 연희 씨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널 용서는 안 해. 하지만 기회는 줄게. 민정이가 마무리했습니다.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5명은 카메라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하숙집 이야기 어땠나요? 웃고 울고 배우고 그게 인생이죠. 카메라가 줌아웃되며 하숙집 전경이 보였어요. 따뜻한 불빛, 웃음소리,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인생은 계속된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배운다. 오늘도 내일도.